자, 오늘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테슬라나 전기차, 빅테크 관련 소식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즘 테슬라 관련 뉴스 보다 보면 좀 이상한 느낌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기마다 차를 몇 대 팔았는지가 그렇게 중요했던 회사였는데 요즘은 그 숫자에 대한 반응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최근 공개한 2분기 인도량과 에너지 부문 예상치, 그리고 그 숫자들이 보여주는 한 가지 오래된 이론에 대해서요. 일단 숫자부터 정리해드릴게요. 테슬라는 매 분기마다 실제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모아서 컨센서스라는 형태로 먼저 공개를 해요. 이번에 나온 2분기 컨센서스는 차량 인도 기준으로 40만 6,024대입니다. 이 숫자는 다이와, 도이체방크, 웨드부시, 코웬, 캐너코드, 베어드, 울프, BNP 파리바, 골드만삭스, RBC, 에버코어, ISE,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트루이스트, UBS, JP 모건, 니드앤men코, HSBC, 그리고 윌리엄 블레어까지 정말 월스트리트의 거의 모든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의견을 다 모아서 만든 숫자예요. 산원 한 개 증권사가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이 숫자가 그냥 가볍게 나온 추정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차량뿐 아니라 에너지 부문도 같이 공개됐는데 이번 분기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량은 13.8기가와트시로 예상되고 있어요. 기가와트시라는 단위가 좀 낯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테슬라가 메가팩이나 파워월 같은 거대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얼마나 많이 설치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자동차만큼 화제성은 덜하지만 사실 테슬라 매출 구조에서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리티 기사가 짚은 포인트는 단순히 이번 분기 숫자가 얼마다가 아니라 이 숫자들이 확인해주는 어떤 오래된 흐름에 관한 거예요. 그 흐름이 뭐냐면 테슬라가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서의 정체성에만 갇혀있지 않다는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테슬라는 그냥 전기차 만드는 회사였어요. 모델 3, 모델 Y 많이 팔면 주가 오르고 적게 팔면 주가 빠지고 그게 거의 전부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테슬라는 에너지 사업, AI 그리고 기술 전반에서 존재감을 키워왔어요. 그러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분기마다 직전 분기보다 더 많이 팔아야 한다는 압박, 그러니까 순차적인 성장에 그렇게까지 목매지 않는 분위기로 변했다는 게 이 기사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변화인지 숫자로 한번 짚어볼게요. 테슬라는 2023년에 연간 인도량 181만 대를 찍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2년 연속, 즉 2024년과 2025년 모두 연간 기준으로 인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해 연속으로 역성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이건 보통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신호거든요. 매출의 핵심 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올해, 그러니까 2026년 1분기 상황이에요. 테슬라는 1분기에 차량 35만 8,023대를 인도했어요. 이게 2025년 1분기와 비교하면 6.3% 증가한 숫자입니다. 즉 작년 동기보다는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월스트리트가 예상했던 숫자는 36만 5천 대에서 37만 대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늘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못 미친 이른바 어닝미스가 나온 거예요. 이 지점에서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테슬라 주가가 그날 바로 크게 출렁이고 뉴스마다 테슬라 위기론 이 도배가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올해 초 이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는 게 기사의 관찰입니다. 차량 인도량이라는 숫자, 그리고 그게 갖는 중요성에 대한 시장의 시선 자체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사가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편리한 핑계인가 아니면 자연스러운 변화인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테슬라가 차를 예전만큼 못 파니까 회사와 투자자들이 이제 와서 우리는 이제 차 회사가 아니에요. AI 회사예요 하면서 말을 바꾸는 거 아니냐고. 인도량 숫자가 안 좋게 나오니까 그 숫자의 중요성 자체를 깎아내리는 전략이라는 시선이죠.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어떤 회사든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 구조가 바뀌고 그에 따라 시장이 그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도 같이 바뀌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애플이 처음엔 컴퓨터 회사였다가 아이폰 회사가 됐고 지금은 서비스 매출 비중도 엄청나게 커진 것처럼요. 테슬라도 차에서 시작했지만 에너지, 자율주행, AI 쪽으로 사업 영역을 계속 넓혀온 거니까 시장의 평가 기준이 거기에 맞춰 변하는 게 이상할 게 없다는 시각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해석이 사실 둘 다 어느 정도씩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회사가 실제로 사업 다각화를 이뤄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동시에 그 다각화 스토리가 인도량 부진을 가려주는 좋은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석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짚은 건 아니지만 최근 테슬라 관련 흐름을 같이 따라가 보면 좀 더 그림이 그려져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로보택시 프로젝트예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반의 무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인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이게 테슬라 전체 사업 우선순위에서 거의 최상단으로 올라왔다는 평가가 많아요. 투자자들과 일반 대중이 지금 테슬라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 이번 분기에 차 몇 대 팔았어요 보다는 차량을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에 얼마나 투입했는지, 운전자 없는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가 실제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사이버캡이라는 무인 전용 차량의 생산과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가 어떤 도시들로 확장되고 있는지에 더 쏠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분기 인도량이라는 전통적인 지표가 예전만큼 시장의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지 못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차를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가 자율주행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다 주는지가 더 큰 화두가 되어버린 거예요. T3 채널에서도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관련 소식은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숫자로 돌아가 볼게요. 이번 2분기 컨센서스가 40만 6,024대라고 했잖아요. 1분기가 35만 8,023대였으니까 만약 이 컨센서스대로 실적이 나온다면 분기 대비로는 꽤 큰 폭의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부문은 13.8기가와트시인데 1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이쪽도 상당한 증가폭을 보여주는 수치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도 2분기엔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숫자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읽느냐예요. 41만 대 가까운 인도량이라는 게 절대적으로는 큰 숫자처럼 보이지만 2023년에 연간 1,801만 대를 찍었던 회사가 지금 한 분기에 40만 대 수준의 숫자를 두고 이런저런 해석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분기 인도량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회사 전체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봐야 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에 연간 181만 대로 정점을 찍은 뒤 그 이후 2년 연속 연간 인도량이 감소했어요. 올해 1분기에는 35만 8,023대를 인도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로는 6.3% 늘었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36만 5천에서 37만 대에는 못 미치는 결과를 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2분기 컨센서스는 40만 6,024대,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량은 13.8기가와트시로 21개 주요 증권사의 의견을 종합한 숫자예요.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테슬라를 둘러싼 서사 자체가 차를 얼마나 많이 파느냐에서 에너지와 AI 기술 전반에서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느냐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게 이번 기사의 결론이에요. 이걸 편리한 핑계로 볼지 자연스러운 진화로 볼지는 결국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테슬라 실적 발표 때도 놓치지 않고 따라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